안녕하세요. PHP 활용 강좌를 진행하게 될 강사 김재열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어, 우선 PHP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사항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부분은 설명을 안 한다. 자, 그리고 DB, 그쵸?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연동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즉 PHP 활용 강좌를 다 들으시면 제가 이제 MySQL 쪽, 그쵸? MySQL과 PHP 활용에 관련된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DB 연동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좌에서 하게 될 부분은 주로 우리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값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즉 값을 전달할 때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그렇죠? 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값을 어떤 파일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실제 하나의 웹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 전달하는 방법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방법의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지만 여러분이 웹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턱을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 값 전달이 안 돼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의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그 다음 단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 전달의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이 값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문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성격 테스트, 그렇죠?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또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무슨 테스트 조사 같은 게 있죠. 뭐 성격 테스트와 같은 그런 테스트 조사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 부분, 그죠? 배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파일을 이용해서 카운터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PHP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카운터 제작이 끝나게 되면 이제 PHP에서 이제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 그렇죠? 요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회원가입 처리하는 방법, 그렇죠? 요 회원가입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DB를 연동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겠지만 얼마든지 파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회원가입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원가입 처리 부분을 아시게 되면 DB에서도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메모장을 실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메모장도 역시 DB 연동 부분은 아니고요. DB와 연동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요 파일을 이용해서, 그렇죠? 요 파일을 활용을 해서 메모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이제 주로 요 PHP 활용 강좌의 핵심은 DB 연동 부분이 아니고 실제 이제 파일을 다루는, 그죠? 파일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일을 다루기 위한 그런 활용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PHP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또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와 이제 개발 환경을 동일하게 갖춰 놓고 세팅을 해 놓고 실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PHP 개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개발 환경은 어떻게 갖춰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웹서버가 있어야겠죠. PHP에서는 웹서버가 설치가 안 되면은, 그쵸, 처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또한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PHP 프로그램이 물론 있어야겠죠. 저희는 아마 PHP 5.0을 가지고 이제 5.0 베이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웹 호스팅 업체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대부분의 버전이 5.0 기준으로 이제 작동을 하죠. 물론 PHP 4도 아주 많이 사용하죠. 최근에 PHP 6.0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웹 호스팅 하다 보면 PHP 6.0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PHP 4를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5를 사용하셔도 되고 어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근간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틀려져 약간 바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PHP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 환경을 똑같이 이렇게 같은 환경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웹서버 같은 경우는 아파치 웹서버를 이제 설치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PHP 사이트, 우리가 PHP 사이트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어떤 웹서버를 사용할 것인지 이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웹서버에서 가장 대표되는 웹서버가 뭐가 있나요? 자, 잘 아시는 그쵸? 아파치 웹서버. 그쵸? 아주 유명한 웹서버죠. 자, 그리고 또 유명한 게 IIS. 그쵸? IIS가 뭐죠? 자, IIS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죠. 그래서 인터넷 정보 정보 서버 이 두 개가 아파치하고 아파치하고 IIS 이 두 개의 웹서버가 가장 유명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물론 이 두 개의 웹서버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수백 가지의 웹서버가 있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서버가 아파치 웹서버와 IIS 웹서버입니다. 이 아파치 웹서버는 그 사용량이 전체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아마 웹서버 시장에서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IIS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의 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차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치 웹서버 요 웹서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치 웹서버는요 PHP하고 아주 환상의 궁합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치 웹서버 PHP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아파치 웹서버는요 윈도우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기능을 갖고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 대부분 여러분 OS 환경이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해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윈도우에서 이 아파치 웹서버가 상당히 작동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잘 사용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IIS를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IIS 서버를 설치를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PHP를 사용을 했는데 자, 이 PHP는 IIS 서버에서도 잘 돌아가요. 그리고 아파치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IIS에서는 PHP 모듈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파치에서도 PHP를 이제 사용하는 모듈 방식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아파치 웹서버가 윈도우즈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사용하고 이제 최근에는 아파치의 PHP 이렇게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어디서? 윈도우즈에서요. 자, 물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리눅스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파치를 설치해야겠죠.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뭐 IIS를 설치가 안 되니까 그죠? 아파치 서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PHP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인가 또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사이트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무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가볍죠. 가볍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대규모 사이트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야후라든지 또는 어딘가요? 구글, 그렇죠? 구글.
자, 그리고 그 동영상 사이트로 유명한 데가 유튜브죠. 유튜브. 자, 요런 사이트에서도 자, 이렇게 MySQL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요런 거를 보더라도 MySQL이 아주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이렇게 방증을 해주는 그런 예가 되겠죠. 여기 뭐 규모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DB 쪽에 관련돼서는 자, 대표적으로 오라클이 있죠. 그죠? 오라클사에서 나온 오라클이란 DB가 있고, 그리고 IBM에서 나온 DB2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템, 그렇죠? MS사에서 나온 MS SQL, 그렇죠? 이건 잘 아실 거예요. MS SQL. 자, 그리고 또 유명한 게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MySQL. 이 MySQL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것은 지금 썬마이크로사 있죠? 자바 회사 있죠? 썬마이크로시스템사에서 최근에 인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볼랜드사에서 나온 인터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때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있죠. 그냥 무작정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할 데이터의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데이터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개발자, 그죠? 개발자의 뭐 취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개발자의 어떤 개발 능력, 그죠? 어떤 개발 능력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세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그런 세트들이 이제 대규모 세트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그와 같은 큰 대규모 세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라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고가의 데이터베이스이긴 한데, 이 좋은 점은 안정성이라는 면이죠. 상당히 안정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능과 안정성에 있어서 어떤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오라클을 대규모 세트에서 이제 주로 이제 공공기관 세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좀 값이 비싸다는 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DB2, DB2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요건 이제 IBM에서 나온 거고, 자, 요거는 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MS SQL이죠. 이 MS SQ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중대형 사이트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MS 트리오 그러죠. MS 트리오라고 하는데, 이 MS 트리오 하게 되면은, 이 MS SQL.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ASP. 그죠? 요거 이제 PHP와 같은 그런 웹 스크립트, ASP, 그 다음에 서버, IIS. 이렇게 해서 MS 트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MS사에서 나온 그 대표적인 이제 트리오라고 해서, 이 MS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인터넌스하고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요. 그래서 자, 이렇게 MS 트리오 형태로 MS SQL 데이터를 어떤 중대형 사이트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MySQL, 자, 이건 설명드렸죠. 이것은 이제 아주 가볍고 빠르고, 그렇죠? 아주 데이터베이스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는 거의 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규모 사이트에서도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 MySQL만큼 어떤 최적의 데이터베이스가 뭐 다른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제 생각에는 MySQL이 상당히 우리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최적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베이스. 자, 요 인터베이스도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나시면 따로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요 인터베이스는 이제 볼랜드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델파이나 뭐 C++ 빌더 만들었던 그 회사 있죠. 볼랜드 회사. 어떤 그때 당시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좀
사용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돈을 주고 이제 써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소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선스 비용 없이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상용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신뢰성과 안정성, 기능에 있어서 아마 두루두루 아마 잘 갖춰진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일단 이걸 선택하는 것은 자, 어떤 그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선택하는 기준은 그렇죠. 사이트의 성격, 즉 사용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이트가 크냐, 일단 사이트가 크다는 얘기는 즉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냐, 데이터의 규모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데이터 양이 많은 그렇죠? 회원도 상당히 많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오라클 DB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성능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S SQL 중대형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DB. 자, 그리고 또 중소형 사이트에서 값이 아주 싸게 사용할 수 있는 자, MySQL. 그리고 인터데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소스를 공개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우수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있다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M.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웹 서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셨으면 자,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자, 설치를 하시는데 APM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치와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MySQL을 이용한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오토셋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치를 직접 해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아파치, PHP 이 세 개를 전부 한꺼번에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마피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MySQL이 앞에 나오고 아파치 그리고 이제 PH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마피아 툴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는 이제 LAMP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속성 그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부 들어본 얘기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 APM이라는 요걸 설치를 하게 되면 자,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PHP를 학습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개발 환경으로서는 전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APM을 오토셋이라는 APM을 이제 설치를 해서 직접 그 개발 환경을 저와 함께 동일한 환경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리눅스에서 만약에 요 이제 APM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그 유미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제 따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일단 설치하는 방법이 좀 틀리겠죠. 자,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APM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PHP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